전 세계 4천여 마리만 남은 국제적 멸종위기 중 저어새는 80% 이상이 인천에서 번식합니다. 지난해도 어김없이 인천을 찾았지만 번식 환경은 지역별로 희비가 교차했습니다. 인천은 공공병원의 병상과 의사 등이 전국 특광역시 중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공공의료기관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겨울철 인천 곳곳에 어린이를 위한 얼음썰 매장이 운영 중인데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성나국제도시썰 매장은 3주 만에 12,000명이 다녀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4일 화요일 인천투데이 오늘 첫 소식입니다. 전 세계 4천여 마리만 남은 국제적 멸종위기종 저어새는 80% 이상이 인천에서 번식합니다. 지난해도 어김없이 인천을 찾았는데요. 영종도 수화암에는 2년 만에 다시 돌아왔지만 대표적 번식지인 남동유수지는 너구리 밥상으로 전락했습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저새 둥지 재료를 넣어주고 쉬고 놀 수 있는 기둥도 세웁니다. 매년 이곳에서 번식을 하던 저새는 준설토 투기장 공사가 시작되자 이곳을 떠났습니다. 그래도 저새가 다시 돌아오길 바라며 둥지를 만드는 겁니다. 수암 주변에 사람과 공사 장비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길목도 통제했습니다. 간절한 마음이 통했을까? 고민하던 저새는 지난해 다시 돌아왔습니다. 3월 27일경 수암에 7마리 정도가 들어왔는데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2018년 기억을 자꾸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왔다가 날아가고 왔다가 날아가고 불안해하는 것을 많이 보았고요. 5월 18일경에 처음으로 부화세기가 확인이 됐고요. 5월 18일 날 이렇게 번식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약 40여 쌍이 번식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새의 사투는 계속됩니다. 또 한 곳의 번식처인 남동유수지. 새끼를 낳고 키우는 저새섬에 너구리가 침입합니다. 결국 올해 이소에 성공한 새끼 저새는 집터를 벌이고 떠난 15마리가 전부입니다. 너구리가 들어가는 시기가 막 새끼 나올 즈음이었어요. 4월 18일부터 5월 10일까지 너구리가 계속 들어갔어요. 그래갖고 아주 다 전멸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5월 10일 날은 저새가 완전히 떠나가지고 쓸쓸한 점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개발로 인한 번식처 훼손도 악화 일로입니다. 습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송도 680구는 제2외곽순환고속도로가 건설될 예정입니다. 준설토 투기장 주변을 비롯한 영종도 역시 매립 이슈가 반복됩니다. 도시적으로부터 이적거리가 700m 이내에는 행위 제한이 되어 있는데 그거를 많이 줄였습니다. 강화도 지역인데 50m까지 줄여가지고선 바닷가에서 이렇게 폐전 짓고 토사가 내려오다 보니까 이 갯벌 자체가 훼손되고 변형이 되라서는 이 갯벌 생물들이 없어지거나 또는 종종이 되거든요. 그럼 거기에 몰려오던 새끼의 자기가 먹을 게 없으면 못 들어오게 돼 있죠. 80% 이상이 인천에서 번식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 저새. 지난해 지역에 따라 희망과 절망이 교차했습니다. 환경부는 남동유수지에 전기 목책을 설치해 너구리 접근을 막고 인천시는 남동유수지에 저새 교육장소를 설치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관계당국의 약속이 희망을 키우는 씨앗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티브로드 뉴스 이형구입니다. 얼마 전 인천시가 용역을 통해 제2인천의료원 건립이 필요하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인천의 공공의료 현실은 어떨까요? 배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동구에 있는 인천의료원. 병동 한 곳이 텅 비었습니다. 간호사 수급이 안 돼 운영이 중단된 겁니다.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등으로 전국적으로 간호 인력이 부족한 데다 민간 병원에 비해 낮은 처우 역시 원인입니다. 다행히 올해는 신규 인력 100명을 확보해 3월부터 정상 운영됩니다. 또한 이달 초 응급진료센터를 리모델링하고 하반기엔 심내혈관센터가 개원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공공병원이 취약한 계층들의 의료의 서비스를 맡아주는 이런 역할에 한정했다면 앞으로는 지역 전체 주민들의 필수 의료 서비스를 책임지는 그런 필수 중증 의료를 책임지는 그런 병원으로서 병원을 키워나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수구의 인천적십자병원은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간호사 구인난의 재정난이 겹쳐 중환자실이 문을 닫은 데 이어 지난해 11월엔 응급실마저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지역 응급의료 체계에 구멍이 났지만 응급실 중환자실 재개원은 미정인 채 수익사업으로 60억을 들여 장례식장을 지었습니다. 7대 특광역시 중 국립대 병원이 없는 곳은 인천과 울산 2곳뿐입니다. 게다가 부산의 경우 제2의료원인 서부산의료원 건립 관련 기재부 예타가 진행 중입니다. 2017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공공병원 병상수와 의사수, 간호사 수 모두 7대 특광역시 가운데 울산을 제외하고 인천이 가장 낮았고 오히려 의료인력 1인당 인구수는 가장 많았습니다.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았다면 사망을 피할 수 있었던 사람의 비율인 치료 가능 사망률 역시 인천은 48.8%로 전국 평균보다 2.5%, 경기, 서울보다는 각각 3.9, 8.4%가 높았습니다. 지역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공공의료기관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피부로드 뉴스 배상민입니다. 겨울철을 맞아 인천 곳곳에는 어린이를 위한 얼음썰 매장이 운영 중인데요. 청라국제도시 썰 매장은 3주 만에 12,000명이 다녀갔습니다. 가볼 만한 썰 매장을 김지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서구 청라국제도시 한가운데 얼음 썰 매장이 설치됐습니다. 50m 길이 얼음 위를 미끄러지듯 달리는 아이들. 추위도 잠시, 얼굴에는 이내 웃음꽃이 가득합니다. 제가 동생을 밀어주니까 좀 힘들었는데 이제 동생이 좋아하니까 저도 이제 기분이 좋고 더 밀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엄마 아빠는 신난 아이 모습을 사진으로 남기기 바쁩니다. 썰매줄을 끌고 얼음을 스치다 보면 어린 시절 추억이 떠오릅니다. 멀리 가지 않아도 도심 속에서 썰매를 즐길 수 있어 더욱 즐겁습니다. 근처에 있어서 멀리 가지 않고 바로 올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집 앞에서 타니까 다른 동네에 사는 친구들한테 좀 자랑 좀 해보고 싶고. 서구 청라 커넬웨이 얼음썰 매장은 만 13세 이하 어린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갑 등 방한용품만 준비하면 썰매 도구와 안전 헬멧은 현장에서 대여가 가능합니다. 개장 3주 만에 이용객 수가 12,000명에 달할 만큼 인기입니다. 청라 얼음썰 매장 이용객 수는 평일 약 300명대, 주말 약 1,200명대이며 현재까지 이용 누적 인원은 약 12,000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우리 인천 서구는 앞으로도 구민들이 다양한 양질의 체육 문화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곳 외에도 인천 곳곳에 겨울 썰매장이 운영 중입니다. 남동구 해오름 근린공원과 인천 대공원, 그리고 송도 미추홀공원도 스케이트와 썰매를 탈 수 있는 시설을 갖췄습니다. 저렴한 이용료에 접근성까지 갖춘 도심 속 썰매장. 덕분에 시민들은 영하의 추위도 잊고 겨울을 만끽합니다. 피부로드 뉴스 김지영입니다. 지난 밤 사이 우리 지역 사건, 사고, 구조 활동 소식입니다. 인천소방본부 이경철 조정관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경철 조정관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인천소방본부 이경철 조정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난 밤 사이 발생 상황 전해주시죠. 네, 먼저 화재 사고 소식입니다. 어제 저녁 7시 17분경 서구 왕길동에 있는 한 공예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은 공장 1층 안에 설치해 놓은 화목난로 인근에서 최초 불이 시작되었으며 환풍기와 집기류 등이 불에 타면서 18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8분 만에 진화되었습니다. 또한 오늘 새벽 2시 57분경에는 남동구 논현동 한 아파트 12층에서 불이 났는데요. 이 불은 안방 침대에 설치해 놓은 전기장판에서 최초 불이 시작되었으며 침구류 등이 불에 타면서 27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16분 만에 진화되었습니다. 또한 새벽 4시 2분경에는 동구 송림동에 있는 한 여인숙에서도 불이 났는데요. 이 불은 여인숙 1층 카운터 인근 내벽에 설치해 있는 전기 배선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최초 불이 시작되었으며
건물 일부와 냉장고 등이 불에 타면서 6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6분 만에 진화되었습니다. 다음은 차량 화재 소식입니다. 어제 오전 9시 42분경 부평구 구산동에 있는 한 아파트 인근 도로상에서 운행 중인 승용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은 승용차 안에 설치해놓은 충전식 청소기 배터리가 과열되면서 최초 불이 시작되었고 차량용 청소기와 시트 일부가 불에 타면서 155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10분 만에 진화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사고 소식입니다. 어제 오전 9시 7분경 서구 연희동 빈정내 사거리 교차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는 경찰 순찰차를 포함하여 승용차 등 3중 추돌사고가 발생하였는데요. 사고 당시 충격으로 승용차 운전자인 20대 여성이 허리와 목을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최근 들어 기온이 떨어지면서 차량 화재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다른 계절보다 엔진 과열과 과부하 등으로 인한 차량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기온차가 크게 나면 차량 안에 있는 배선이 얼었다 녹으면서 피복이 벗겨지기 쉬워 전선의 합선이 자주 일어납니다. 차량 화재를 막으려면 부동액이 충분한지 엔진룸 안에 먼지나 기름때는 없는지 전선 피복은 벗겨지지 않았는지 충분한 점검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 인천소방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올 하반기부터 수도권에서 발생한 연탄재를 처리할 때 비용이 발생할 전망입니다.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가 유상 반입하기로 정책을 바꾼 건데요. 저소득층의 부담이 커지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주헌 기자입니다. 수도권 매립지에 무료로 버려왔던 연탄재가 앞으로는 유상 반입으로 전환됩니다.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가 하수슬러지 매립에 재활용해오던 연탄재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겁니다. 수수료는 생활 폐기물과 같은 1톤당 7만 56원. 시행 예정 시기는 오는 7월부터입니다. 연탄이 필수품인 서민들은 아직 많습니다. 당장 처리비를 내야 하는 건 아니지만 이 같은 소식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엄청 중요하죠, 이거는. 이거 없으면은 뭐 진짜 뭐 얼어 죽는다고 봐야지 뭐. 뺀다고 그러면 부담 많이 될 것 같은데. 그동안 연탄재 처리는 각 자치구마다 사업장에 있어서만 차이가 있었을 뿐 일반 가정용은 모두 무료로 수거해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수수료가 부과된다면 에너지 빈곤층에 부담이 가중될 수도 있는 상황. 정책의 재검토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예, 연탄을 사용하는 분들이 그 평균 연령이 80이 넘고 월 소득이 30만 원 미만인 이런 상태 속에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더 생활비를 가중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정책이 아니고 그거는 반드시 재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최근 3년간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된 연탄재는 서울에서만 15,168톤. 각 자치구들은 이번 결정에 대해 대부분 서울시의 지침을 기다린 후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반응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서주헌입니다. 티브로드는 지난 2018년 낮은 포천의 허술한 관리 실태를 보도한 바 있는데요. 서구가 낮은 포천을 생태 하천으로 바꾸는 공사를 시작합니다. 하천 주변에 산책로를 조성하고 친수 계단과 징검다리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인천 서구에서 경기도 김포시로 이어지는 낮은 포천입니다. 하천 길이는 총 6.9km로 서구와 김포시가 나누어 관리합니다. 지난 2018년 취재진이 찾은 하천 모습입니다. 주변엔 잡풀이 무성하고 산책로마저 뚝 끊겨 있습니다. 김포시가 관리 중인 하천변에는 보시다시피 사람이나 자전거가 다닐 수 있는 산책로가 조성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산책로는 행정구역이 인천시로 바뀌는 지점에서 이렇게 길이 끊어집니다. 민선 7기 출범 후 클린 서구를 강조하며 지역 생태하천 복원을 선언한 서구. 지난해 용역 설계를 마치고 올해 가장 먼저 낮은 포천 환경 정비 사업을 시작합니다. 클린 서구를 위해서 우리는 가속화 합시다. 하천이나 녹지 조성 등
그러한 부분을 긍정의 20%를 사업 구간은 서구청 관리지역 3.8km 가운데 열애교에서 장감교까지 총 2km입니다. 먼저 텃밭 등으로 방치된 제방을 깔끔하게 포장하고 시민들을 위한 산책로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또 곳곳에 하천으로 이어지는 친수 계단과 징검다리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 예산은 9억 3천여만 원으로 다음 달 본공사에 착수합니다. 여름이면 새롭게 정비된 하천을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서구는 8월부터 심곡천과 공촌천, 검단천에 대한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2022년 3월까지 지역 4대 하천에 대한 생태하천 조성 사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지영입니다. 인천 지역 다문화 학생 수가 2년 동안 30%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문화 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통합이 아닌 상호 문화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다나는 우크라이나에서 왔습니다. 소아암 어린이를 위해 긴 머리카락을 기부하려는 자신은 한국인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게 어느 나라 사람이냐고 묻습니다. 한국에서 살고 있으며 한국말을 잘하고 한국 친구들도 많고 한국 음식을 먹고 한국을 좋아하는 저는 한국인이라고 생각해요. 중국에서 온 진현 군은 외교관이 꿈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글로벌 무대에서 지구촌 번영 보존을 위해 열심히 과학 외교를 펼치는 삶을 최종 목표로 할 것입니다. 인천 지역 다문화 학생 수는 2017년 6,007명에서 2018년 6,907명, 지난해는 7,91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2년 새 30% 이상 급증했습니다. 인천 지역 초중고 534개 교 중 486교, 전체 학교의 91%의 다문화 학생이 재학 중입니다. 다문화 가정 자녀를 위한 기존 교육은 한국어, 한국 음식, 전통 예절, 지역 문화 탐방 등 한국 사회로의 통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이제는 다양한 문화적 정체성의 형성을 돕기 위한 상호 문화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다문화 아이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 이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인식하지 못할 뿐입니다. 그래서 교육에서는 모든 학교들이 다문화 학교로 좀 더 확대되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요. 전문가들은 교원의 다문화 교육 역량을 강화하고 다문화 학생의 경우 이주 배경과 발달 단계를 고려한 맞춤형 교육과 심리정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티브로드 뉴스 배상민입니다. 인천시가 전국광역시 중 처음으로 장애인 통계를 개발했습니다. 통계는 등록장애인 인구와 복지, 교육, 그리고 고용과 건강 등 5개 분야 99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통계에 실린 인천 지역 장애인 수는 지난해 9월 기준 14만 3,863명입니다. 이는 인천 지역 전체 인구의 4.9%를 차지하는 수치입니다. 인천시가 올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대출을 지난해보다 5% 확대 지원합니다. 인천시는 중소기업 경영 안정과 시설 투자 촉진을 위해 1조 50억 원 규모의 대출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는 경영 안정자금으로 9,500억 원을 지원하며 구조 고도화 자금으로 550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인천시는 오는 20일부터 중소기업 육성자금 신청을 받습니다. 1년에 2번에 걸쳐 나눠내는 자동차세를 이달 말까지 미리 내면 10%를 공제받습니다. 동구를 비롯한 인천 지자체는 오는 31일까지 1년분 자동차세를 선납하면 10%를 공제하는 연세액 일시 납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연납한 차량 소유주는 별도 신청 없이 연납 고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규 차량 취득자 등은 연납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합니다. 저희 티브로드는 항상 지역 주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티브로드 인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